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지혜입니다. 오늘은 최재분 교수의 포노 사피엔스 에필로그입니다. 상식의 교체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고 인터넷을 지워버릴 수 없다면 이들의 선택 역시 막을 수 없는 도도한 변화의 흐름입니다. 소비의 주력 세대가 포노 사피엔스로 전환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고방식, 이들의 생활방식, 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디지털 문명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링이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가장 진부하면서도 더 이상의 혁신이나 효율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택시 사업, 호텔 사업이 교체되는 속도를 본다면 다른 영역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포노 사피엔스 소비자들의 새로운 생활 습관이 가져올 변화를 고려해보고 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끈 모든 상식과 경험을 일단 내려놓고 이들의 문명에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소비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이동하고 또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대로 소리 없이 진입해 버린 겁니다. 상식을 바꿔야 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고 불편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문명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소비의 표준이 바뀐다. 디지털 기기가 신체 일부처럼 활용되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적응 속도도 높아집니다. 이미 생각의 프로세스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합니다. 뇌는 어느새 지식의 습득 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지리정보와 도로에 대한 공간 인지 능력 없이 운전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승객을 목적지에 데려다줘야 하는 택시기사는 전문 직종에 속했고 이를 국가가 면허를 통해 관리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리에 대한 정보와 도로의 상태를 스마트폰이 제공해 줍니다.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전문성을 스마트폰이 해결해 준 것이죠. 내비게이션이라는 신기술과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우버나 에어비앤비 또한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생겨나질 않았겠죠. 이 문화에 익숙해진 인류는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 운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스마트폰의 기능을 당연한 신체의 기능의 일부로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순간 신체 기능의 일부가 마비되는 정도의 심각한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은 인류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소비자가 왕인 시대. 알리바바는 중국의 유통을 바꾸는 기업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의 성공은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맞춰 고객이 원하는 걸 철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오픈한 오프라인 유통점 허마셴성은 대형마트 시장을 뒤흔든 돌풍의 주인공입니다. 기존 마트의 평당 매출보다 4배를 올리는 힘은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사용법을 적용한 고객 중심 사업 기획에 있습니다. 허마셴성 고객의 65%는 25세에서 35세 기혼 여성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소비를 그들의 방식대로 해주기 위해 최고의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데이터는 고객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빅데이터라고 쓰고 소비자의 마음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허마셴성의 성공은 이 금언을 제대로 실행한 알리바바의 힘이라고 느껴집니다.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의 비즈니스는 다른 말로 고객이 왕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포노 사피엔스가 주도하는 디지털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왕인 시대에서 소비자가 왕인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 덕분에 어느 기업이든 나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만 제공하면 순식간에 이동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포노사피엔스가 열광하는 것. 아마존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른 온라인 유통기업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역시 팬덤입니다. 바로 아마존을 키워준 가장 큰 무기 프라임 회원입니다. 무려 1억 1천만 명의 충성 고객이 연회비 $119를 내며 아마존에서의 쇼핑을 즐깁니다. 검색만 하면 새로운 상품과 또 최저가가 줄줄이 쏟아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려 13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가 대단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BTS가 유튜브를 통해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었던 것처럼 아마존도 프라임 회원이라는 팬덤을 통해 세계 최고의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셈입니다. 아마존이 팬덤을 만들어간 과정을 보면 이 시대 포노사피엔스 소비자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초창기부터 이 고객이 플랫폼에 남기는 모든 흔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쿠키라고 불리는 이 고객이 클릭한 정보들을 분석해 고객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타입인지를 끊임없이 분석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걸 프로그램화해 고객별 개인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집중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때부터 고객 집착증 환자라고 불릴 만큼 오로지 고객만을 생각하는 걸로 유명세를 탑니다. 그는 지금도 입만 열면 아마존의 성공은 고객 덕분이다 라는 얘기를 쉬지 않습니다. 마치 BTS가 우리의 오늘은 아미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베조스가 집중한 빅데이터 분석은 사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의 철학은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중국의 추진력, 지령으로 움직이는 15억 인구. 중국에선 지금 15억의 인구가 사용한 수천억 개의 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이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모아 혁신을 거듭하며 디지털 소비 문명의 플랫폼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15억 소비자가 있으니 매출 신장도 엄청납니다. 지난 6년간 중국이 보여준 디지털 소비의 확산 속도는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의 서민 식당에 가서 우리 돈 4천 원 정도를 현금으로 냈더니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안 되느냐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금보다 스마트폰 결제가 표준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상하이에 있는 거린들은 목에 QR코드를 인쇄한 표식을 걸고 다닙니다.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 폰으로 찍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거린이 QR코드에 기반한 디지털 금융을 실제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입니다. 이미 그렇게 생활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혁신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오늘은 최재봉 교수의 포노사피엔스 에필로그였습니다.